네, 앞 시간에 이어서 219페이지의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단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에는 전자세금란에 전자입력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시험에서 한 문제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을 1번으로 입력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전자세금란에 전자입력으로 입력해라. 1번을 입력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전자란에 제대로 그래야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남성 정장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남성 정장을 매출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이것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8월 10일이네요. 네, 매입 매출 전표 실행하셔서 날짜는 8월 10일로 입력해 보세요. 네, 어제 빠지신 분은 동영상으로 다 공부해 주셨죠? 네. 8월 10일. 자, 유형은 이거 세금계산서 매출은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11번. 네. 11번은 세금계산서 매출입니다. 그 보니까 세금계산서죠? 예, 네, 매출이니까 11번. 자, 품명에다가 남성 정장 수량 100 단가 30만원. 자, 코드나에 커서를 갖다 놓고 코디나라가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란은 아까 문제에서 1 전자입력으로 할 것 이랬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1 전자입력으로 해라. 그러니까 1 합니다. 여기서 발행할 때는 우리 여기 비워뒀던 거 기억나시죠? 발행하라 그러면 비워둬야 돼요. 0번. 근데 발행하지 말고 전자세금계산서는 1 전자입력으로 하시오. 그래서 1번 해주는 거예요. 자, 분계는 현금으로 팔았습니다. 밑에 보시면 현금 분계 1번입니다. 1 하시면은 분계 끝났습니다. 입금전표로 차변의 현금 3,300, 대변에는 부가세 예수금 300만원과 상품 매출 3,000만원. 네, 분계 맞았죠. 자, 그러면 또 이것이 어디에 이 밑에 걸 먼저 보시면은 차변의 현금 3,300은 자산 증가로서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300만원은 부채로서 이것 또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 3,000만원은 수익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가는 것이다. 알고 계시죠 이미?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 위에 있는 이 내용은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된 곳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갔느냐? 11번 과세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란으로 집계가 됐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매출 1번에 집계가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자, 부가가치세 1번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메뉴 클릭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8월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8월 달은 과세기간이 7월부터 9월에 해당이 됩니다. 7 엔터 9 정기에서 엔터. 네, 해보시면은 여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기 보이고 매출 세금계산서에 전자란에 3매, 어제 우리가 2매가 있었고요. 오늘은 그거 하나가 더해져서 3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는 6천만 원이었나 봐요. 공급가액이. 오늘은 합계가 9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900만 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매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 여기 전자란에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 외에는 언제 나타나느냐?
종이 세금계산서를 입력하면 전자외로 집계가 되어야 돼요. 어떤 것이냐? 아까 그 전자 세금란을 1번을 안 넣은 거, 1번이나 아니면 전자 발행하지 않은 거, 그것이 종이에요. 그것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종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문제에서. 자, 다음에 회계에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보세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역시 7월부터 9월로 조회하십시오. 정기신고에서 엔터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저장이 돼가지고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요. 그래야 새로 작성이 돼요. 자, 보세요. 매출은 여기, 매출세액은 위에 집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1번에 9천만 원에 900만 원.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이에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11번 과세 매출이 집계되는지 여러분 정확히 알았고요. 예, 이제 여기 이제 안 들어오겠습니다. 예, 다른 것 유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제 안 들어올게요.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9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 여성 정장과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출했습니다. 품명은 복수거래로 입력해라. 자, 이것도 세금계산서 매출이기 때문에 유형은 똑같습니다. 11번 과세 매출. 그런데 딱 한 가지 달라지는 게 품명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품명이 두 가지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두 번 입력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한 건으로 할 때 복수거래라는 단추를 눌러서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8월 15일로 날짜 바꿔보세요. 8월 15일 날짜 바꾸셨으면 유형은 11번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출이니까 11번이다. 근데 품명이 두 개란 말이죠. 그래서 품명이 두 개면은 저 위에 있는 복수거래를 누르거나 아니면 F7키를 눌러도 됩니다. F7을 누르거나 하면은 이렇게 복수거래 창이 나옵니다. 예, 복수거래 단추 이거 눌러도 되고요. 예, 복수거래 단추키가 F7이에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성정장 20개, 단가 50만 원. 엔터로 지나가시고 원피스 20개, 단가 20만 원 입력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탭키를 누르거나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됩니다. 여기 확인 단추 있으시죠? 탭키를 눌러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합계를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합계 1540만 원. 네, 우리 세금계산서에도 합계 금액이 있습니다. 1540만 원 맞았죠? 근데 내가 보니까 합계가 틀렸어. 1540만 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복수거래 입력할 때 수량이나 단가 중에서 틀린 게 있다는 것이죠. 고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품명을 더블 클릭합니다. 품명을 입력했던 곳을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팝업 창이 나오는데 복수거래 보기, 예, 복수거래 보기를 누르면 돼요. 여기서 수량 단가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치셨으면 밑에서 확인. 그러면 합계가 이제 마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복수거래 입력한 것을 수정할 때는 품명란을 더블 클릭하면 복수거래 보기라는 단추가 보입니다. 자, 이제 거래처 코드 입력합시다. 멋쟁이. 네, 전자세금계산서이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해줘야 되겠네요. 1번. 분계는 전부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외상은 2번이다라는 안내 보이시죠? 2번. 네, 분계가 끝났습니다. 자, 분계가 자동화되어 있지만 꼭 이걸 보시면서 공부해야 돼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내가 분명히 외상 매출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차변 맞았죠. 그 다음에 대변의 부가세 수금, 예, 부채 증가, 매출세액은
부채라 그랬습니다. 맞았죠, 대변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이죠. 수익 발생 대변 맞습니다. 거래처도 이대로 두면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면서 이거 잘 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행 3번 블라우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네, 똑같아요. 앞에 했던 거하고. 달라지는 건 결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처음 거는 현금으로 받았다. 아니,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외상으로 팔았다. 이번에는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다 이겁니다. 자, 날짜 입력합시다. 8월 20일. 야, 유형은 똑같습니다. 11번 과세. 품명은 블라우스. 수량 100개. 단가 6만원인가요? 네, 6만원. 코드. 네, 거래처는 신사. 숙녀. 전자세금 계산서 맞죠? 전자세금 계산서 1번.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예금은 밑에 보면 현금, 외상, 혼합, 카드. 그 중에 혼합이에요. 카드도 아니요, 외상도 아니요, 현금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받은 거. 그러니까 혼합입니다. 3번 혼합. 그러면 혼합은 반자동입니다 라고 제가 앞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반자동이라고 그러냐면 대변만 딱 입력을 해놨어요.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60만원과 상품 매출 600만원 수익 발생 요것만 딱 입력을 해줍니다. 차변은 이제 우리 보고 입력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자 여기 구분란을 클릭하시고 3 하면 차변이죠. 네, 3 하면 차변입니다. 계정 과목이 보통예금입니다. 보통 103번. 금액은 얼마를 입력해야 될까요? 예, 660 하고 자, 660 입력하고 여기서 집중. 660 하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버리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 가지고 거래처를 고쳐야 된다는 걸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나갔다 다시 와도 됩니다만은 그래서 밑에 여기 메시지를 보시면은 아래 메시지를 좀 보실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거래처 코드 및 적용의 변경을 위해서는 금액을 입력한 후에 탭으로 이동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거죠. 네, 탭. 그래서 우리가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마지막 금액 자동 분계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반자동 분계할 때 수동 분계할 때 마지막 금액 입력하고는 엔터 안 치고 여러분 키보드에 TAB 이게 탭키죠. 이렇게 툭 치는 거 이걸로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왜 바꿔야 되느냐?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신사숙녀가 아니에요. 은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어디냐면 신한은행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신한하고 엔터. 보통 예금은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요 문제는 틀린 거예요. 위에 건 맞았지만 요 문제는 틀립니다. 네. 자, 이렇게 혼합분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11번 과세 매출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번에 다 들어가요. 지금까지 들어갔던 곳에 다 들어갑니다. 전부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란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란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수행 4번 밑에 거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유형이 다른 게 하나 나왔네요. 패션 잡지를 매출하고 패션 잡지가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팔고 있는 재고 자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패션 잡지를 매출하고서 50%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출했습니다. 본 문제 하나요. 겸용사업자라고 가정합니다. 겸용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를 말하냐면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 회사가 지금 3일 패션인데 옷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잡지를 판매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 잡지를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옷은 과세 제화란 말이죠. 근데 잡지가 책에 해당이 돼요. 면세 사업, 면세 제화죠. 잡지가. 그래서 겸용 사업자가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같은 학원이 책을 팔고 있다. 그러면 겸용 사업자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 서비스업은 면세 사업자예요. 그런데 책을 파는 것도 뭐예요? 면세 사업자예요. 책도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만약에 교재를 판다 그러면 그 업태와 종목에 그냥 추가만 하면 돼요. 면세 사업자에서 과세 사업자로 바꿀 필요 없고, 예, 추가 종목, 업태에 이제 아마 학원은 교육 서비스업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업태가 또는 교육 서비스업, 또 밑에 줄 바꿔서 도소매업 또는 소매업 이렇게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학원에서 교재를 팔려면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가가지고 도소매업으로 업태를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불법이 안 돼요. 예. 서점에서 이게 학원에서 불법 행위하는 거다라고 고발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책을 학원에서 팔지? 서점에서 사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서점업체 단체에서 옛날에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학원에서 교재 막 대량으로 사가지고 학생들한테 파니까 학생들이 서점에 와서 책을 안 사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 별로 민감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참 그 민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들이 전부 다 예, 저 도소매업으로 하나씩 추가하는 거야.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예. 자, 그렇게 하면 뭐 합법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 이제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계산서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가 세금 계산서하고 다른 점은 말이죠. 공급가액은 있는데 세액이 없어요. 공급가액은 있는데 세액이 없어요. 예, 면세제화니까. 면세제화니까. 그래서 이제 이 면세사업자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받고 세금 계산서 해주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서를 해줍니다. 면세사업자는.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라고 보시면 돼. 근데 세금은 없어요. 그래서 계산서라고 합니다. 근데 전자죠. 그래서 이것도 1번 전자계산서로 집계가 돼야 돼요. 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8월 25일이죠. 자, 8월 25일로 매입 매출 전표 날짜 고치세요. 여러분, 전표 날짜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합니다. 다 맞았는데 날짜만 틀렸어요? 그 문제 틀린 거예요. 다 맞았는데 금액이 틀렸어요. 그 문제 무조건 틀립니다. 500만 원인데 50만 원이라고 입력했거나 날짜가 8월 25일인데 그 앞에 날짜하고 똑같은 날짜로 계속 전표를 입력하거나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든지 전표를 이동시켜야 돼요. 이동이라는 단초 있거든요. 날짜 잘못된 거는 다른 날짜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체크해 놓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원래는 날짜를 말이죠. 뒤에 있는 날짜는 입력하지 않고 8월 달 거를 계속 여기다 날짜를 입력하면서 내려가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게 전표를 모아서 입력할 때는 원래 그게 편리한 겁니다. 같은 달 거를 계속 입력할 때는 네, 위에 입력한 걸 보면서도 입력할 수 있고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날짜를 안 바꾸고 같은 날짜로 쭉 전표 여러 개를 입력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네,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 방식을 싹 바꿨습니다. 항상 여기 날짜 하나하나 전표 입력할 때마다 위에다 날짜를 입력하시라. 이걸 아예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 방법을 여기 좀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예 말을 안 했거든요. 여기 빈 거, 여기 날짜에서 그냥 공백으로 하면은 보여드릴까요? 여기 날짜 지우고 스페이스바로 지우고 엔터 쳐볼까요? 그럼 우리가 입력했던 8월 10일, 15일, 20일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 날짜 넣으면서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화면에서는 자칫하면 날짜를 안 바꾸고 계속 같은 날짜로 전표를 추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시험 볼 때는 우리 연습할 때는 우리 수험생이 연습할 때는 위에다 날짜를 콕콕 정확히 입력하는 것으로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자, 25. 그리고 유형도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우스로 선택하는 것보다 키보드로 직접 때려서 입력하는 거.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11번 과세가 아니에요. 매출은 매출인데 면세 매출에 해당이 되고요. 면세에는 여기 13번 면세도 있지만 20번 면건 또 23번 현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면이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현면은 면세 재화를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하고 팔았다. 또 면건은 면세 재화를 영수증 없이 그냥 판매했다. 예. 그러면 13번이 뭐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13번은 이것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판매했다 이거예요. 면세 재화를 계산서를 발급하고 판매했다. 그래서 빨간색 계산서를 만나면 무조건 13번입니다. 그러니까 13번은 뭐다? 계산서 발급한 판매. 네. 13번입니다. 네. 계산서 발급한 판매는 13번이다. 계산서 발급한 판매는 무조건 13번이에요. 13번 외에 거는 없어요. 네. 자, 이거 지금 계산서로 발급하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13번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팔았다 그러면 몇 번이라고요? 11번. 자, 품명에다 입력합니다. 패션 잡지. 수량 20개 2만원. 네. 부가세 그냥 공백으로 남게 되죠. 네. 거래처는 대일. 대일이로. 전자세금란, 전자계산서도 1번 해주는 거예요. 전자자 들어간 건 다 1번이에요. 자, 분계는 뭐냐? 외상으로 팔았죠? 이거 상품이니까 외상분계하면 됩니다. 2번 외상. 자, 보세요. 부가세가 없고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40만원. 대변의 상품매출 40만원. 상품매출은 손익계산서예요. 외상매출금은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네, 분계 고치겠습니다. 자, 분계 여기 오른쪽 클릭하시고 혼합 3번입니다. 고치면 돼요. 그러면 혼합은 반자동. 대변 상품 매출만 됐어요. 자, 밑에다가 반반씩 나눠서 두 줄로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 50%는 현금이었나요? 네, 그러면 차변 3번 입력하시고 현금 101번. 현금 101번. 네. 101번 한번 코드 한번 외워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101번. 자,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다? 50%니까 20만원이죠. 엔터. 내려왔죠. 또 3번. 나머지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코드 한번 앞으로 외우려고 노력해보세요. 108번. 현금은 101번, 외상매출 108번. 예, 어렵지 않을 겁니다. 108. 예, 그리고 20만원. 그리고 마지막엔 탭키를 누르는 걸 습관을 갖는 거예요. 거래처 바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탭키를 눌러가지고 화면을 좀 멈춘 다음에 항상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눈으로 싹 스캔해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탭키를 안 치고 여기서 이제 20만원을 입력하고서 엔터를 이렇게 치면은 커서가 위로 올라가 버리죠. 네, 그럴 때 그러면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 분계를 누르시면 돼. 분계 혼합을 누르면 밑에 분계 내용 다시 보여요. 그래서 내가 미처 못 보고 넘어가 버렸네. 그러면 여기 분계 누르시고 분계의 혼합 눌러서 여기 좀
확인해 주시라. 확인하시라. 자,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이거는 유형이 달라졌으니까 어디에 가는지를 또 확인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유형이 처음 나왔으니까. 자, 이건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안 가겠죠. 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계산서 합계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바로 밑에 계산서 합계표. 자, 기간 7월부터 9월로 입력합니다. 네, 매출의 한 건, 네, 매출처 하나에 매수 하나 40만 원짜리 이렇게 보이죠? 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 네,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계산서는 세금이 없는 건데 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여러분, 면세 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근데 이 3.1표시는 면세 사업자예요? 겸용 사업자예요? 겸용 사업자는 면세 매출도 신고해야 돼요. 과세 매출 신고할 때 같이.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나타나는가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갑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 자,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이론 배우실 때 과세표준이라는 것은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인데, 우리가 지금 이 책자는, 패션 잡지는 과세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아닌 거예요. 과세표준은 영세율도 과세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영세율도. 그리고 과세 재화나 용역도 과세표준이에요. 그러나 면세는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면세는. 그러니까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나타나느냐? 신고서의 뒷면에 해당되는 곳에 나타나는데, 여기 이 화면에서 보는 방법은 여기 있는 과표라는 걸 눌러요. 과표. 과표 누르면은 과세표준 명세라고 하는 창이 하나 뜨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면세, 근데 왜 안 나타나 있죠, 여기? 면세 수익 금액이?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아, 제가 아직, 네, 이거 신고서를 조회를 안 눌렀어요. 네, 맞아요. 아까 작성된 그 상태로 돼 있어서 그래요. 다시 조회 눌러가지고,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해야 새로 작성된다 그랬죠. 아니요. 네, 아니요. 네. 다시 과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넘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면세 수익금액이라고 있어요. 면세 수익금액. 예, 여기에 도소매 종목으로 면세 40만원 수익금액이 있고, 84번에 계산서 발급금액란에 40만원 잡힙니다. 그래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이 겸용사업자는 면세 매출에 관한 것도 부가세 신고 때 같이 신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자는 부가세 신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 계산서 13번 매출 유형 우리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수행 5번을 보겠습니다. 오상식 씨에게 남성 바지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다. 네. 자,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는 요령은요. 우선 합계금액에다가 딱 동그라미 쳐놓고 합계금액, 그 다음에 날짜, 거래 날짜 며칠인가 날짜 잘 찾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딘가. 네. 아, 거래처 거래처는 저기죠. 그 위에서 아까
오상식이라는 사람이었죠. 영수증에 오상식 씨 이름은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카드사. 어떤 카드사? 요 세 가지 체크해놔야 됩니다. 네. 자, 거래일시, 카드사, 그 다음에 합계금액. 그리고 거래처도 확인해야 되는데, 거래처는 여기에는 안 나타나. 왜냐면 우리가 매출이니까. 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카드로 뭘 매입했다 그러면 여기 거래처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그 위에 나왔어요. 오상식이가 거래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30일. 매입 매출 전표죠. 네. 매입 매출 전표에 8월 30일. 자, 유형이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계산서도 아닌 거죠. 그런데 남성 바지 과세제화를 카드로 판매한 거죠. 과세제화를 카드로 판매했다. 쭉 위에서부터 한번 훑어보세요. 그 약자로서 그것과 가장 비슷한 게 카과 있죠. 카과. 그게 바로 과세제화를 카드로 판매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17번 카드사 입력해야 됩니다. 그 물음표 단추를 누르거나 F2를 눌러서 국민카드, 네, 국민카드사 확인. 또 한번 확인. 자, 품명에는 남성 바지 입력하면 되겠네요. 수량은 몰라요. 단가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다가 이게 이제 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카드 거래하고 영수증 없는 거래,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거래. 자, 카드 거래, 그 다음에 아무런 영수증 없이 파는 거,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으로 파는 거. 이거는 이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하도록 환경에서 설정이 돼 있어요. 공급 대가를 입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급 대가. 그게 합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공급가액에다가 그 아까 제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만나면은 합계 금액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탁 쳐라 이거야. 예. 그건 하나의 사인입니다. 내가 이 금액을 입력할 거야. 그걸 동그라미를 항상 해놓으세요. 그래야 그 습관을 들여야 돼. 자, 그래서 16만 5천 원 여기다 입력해 보세요. 16만 5천 원. 그래야 공급가액에 15만 원, 부가세 15,000원이 나누어집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엔터에서 거래처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상식이가 거래처가 돼야 돼요. 네, 오상식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니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자세금란을 비우고 가는 일은 0번을 입력하거나 비우고 가는 경우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하고 또 하나는 더존 시스템 빌 36524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때만 이걸 비워둔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입니다. 예, 0번 쳤더니 꼼짝을 안 해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세요. 화살표키로. 오른쪽 화살표키로. 자, 그러면 이제 분계는 무슨 분계가 되느냐? 카드로 팔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4번 분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그러시면은 분계를 잘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카드 거래에 대한 그 분계 이론을 좀 정리했었습니다. 자, 카드 판매는 외상매출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 근데 거래처가 오상식이 아니라 국민카드입니다. 국민카드사에서 돈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15만원. 분계는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된다. 그러면 지금 또 우리가 새로운 유형을 입력했어요. 17번 카과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신고서에 이게 반영이 되느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계산서 합계 밑에 보시면은, 계산서 합계표 밑에 보시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우리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7월부터
9월로 입력합니다. 그랬더니 자료가 하나도 안 왔네요. 이럴 때 이렇게 자료가 안 오는 것은 상단에 불러오기 이런 단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눌러보세요. 불러오기. 그러면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에서 데이터를 읽으시겠습니까? 예.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입력한 과세 매출분의 신용카드 6번 란에 16만 5천 원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라는 것도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마감해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네,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다시 조회해 보세요. 조회를 눌렀더니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야 새로 작성합니다. 자, 어디에 들어갔느냐? 과세 매출이니까 여기에 들어갔겠죠. 여기에 과세 중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3번에 내가 신용카드 관련된 매출을 전표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서에는 3번에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하는 사람은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완벽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예. 이것이 수동으로 작성되는 건 아니지만 전표를 내가 입력한 것이 이 신고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수기로 신고한다 그러면 여기 손으로 다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손으로. 그리고 전산으로 더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전자신고 안 하고 이걸 인쇄해가지고 방문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여기 인쇄 눌러서 이거 출력해가지고 방문 신고해도 돼요. 자, 그래서 17번 카드과세까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한 게 유형이 매출에서 3가지 유형을 연습했어요.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17번 카과 매출. 3개. 3개밖에 안 나와요. 시험이. 매출에서는 3개 유형에서 문제를 낸다 이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예. 매출이다 그러면 3개 중에 하나예요. 다른 번호 절대 선택하면 안 돼. FAT 1급에서는 3개 출제한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3개 중에 하나다. 매입은 또 달라요. 매입은 이제 다른 거고. 자, 이제 수행 결과가 이제 우리가 연습한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다 하셨죠? 이렇게. 한번 팁을 한번 읽어봅시다. 223페이지. 223페이지 밑에 시험과 관련된 설명이 있어요. 매출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17번 카드 매출 범위에서 출제된다. 매출 전표 입력 시 상단부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이 하단의 분계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시험에서 하단 분계의 예금이라든가 카드 채권, 외상매출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카드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처를 반드시 카드 채권이면 카드사로, 예금이면 은행으로 거래처를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근데 아까 카드 채권 외상매출 했을 때 거래처 자동으로 바뀌었었습니다. 바뀐 것도 있었어요. 아까 그 오상식에게 외상매출한 거 카드 분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외상매출금, 국민카드 자동으로 딱 되었었죠. 그러나 자동으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카드니까 그러는데 자동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결제를 카드로 했어요. 그럴 때는 11번 과세 매출로 유형을 선택하는데 뒤에 가서 카드 분개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거래처가 카드사로 안 바뀝니다. 그건 수동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경험은 이제 뒤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연습할 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11, 13, 17 이 3가지 유형
언제 쓰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제 매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행 내용 매입 전표 입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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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매입 전표로 가보겠습니다. 매출보다 어렵습니다. 매입은 조금 긴장을 해야 돼요. 매출 문제는 매입 문제에 비해서는 간단합니다. 매입은 자동이지만 고쳐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매입 연습이 더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의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매입은 말이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전부 파란색이에요. 우리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발급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는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발급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자입력,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 다 전자입력 입력하면 돼요. 전자입력으로. 자, 수행 1번 해보겠습니다. 스커트를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스커트가 이제 상품이에요. 그래서 도매상에서나 공장에서 사왔다는 이 얘기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커트를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습니다. 신규 거래처를 등록해라. 예. 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것은요, 거래처 등록에 가서 차분히 등록하고 와도 되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거래처 등록으로 안 가고 그냥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는 그 화면에서 직접 등록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게 너무 정신이 없다 하면은 거래처 등록 메뉴에 가서 등록하고 전표 입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신규 거래처 4001번으로 등록하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거래처가 공급자가 거래처예요. 매입은 우리 회사가 받는 사람 입장이고 거래처가 이제 공급자인데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사업자 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메일 주소까지 다 나와 있죠. 이 정보를 가지고 거래처 등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전표 입력 시 거래처 등록하는 방법은 먼저 전표 입력을 먼저 합니다. 자, 9월 5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날짜를 이제 월도 바꾸세요. 9월 5일. 9월 5일. 자, 유형이 이제 매입 쪽으로 바뀌었어요. 자, 매입인데 세금 계산서로 매입했죠. 자, 세금 계산서 매입은 51번 아니면 앞으로 54번일 거예요. 51번 아니면 54번. 예, 51번 아니면 54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51번과 54번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51번은 과세라고 되어 있고 54번은 불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4번 불공이라는 의미는 공제가 불가능한 세금계산서다. 공제가 불가능한 세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매입은 말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세금을 납부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이거든요. 이 세금이. 그런데 이 세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하게 하는 거에 54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이다. 그러면 51번 아니면 54번이다. 세금계산서 매입은 51번이거나 54번 둘 중에 하나. 51번은 공제 가능.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 54번은 공제 불가능. 예, 공제 불가능. 그래서 불공이라고 했어요. 불공.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미 그 부가가세 이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있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뭐뭐뭐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상품을 매입한 거예요. 매입세액 공제 못 받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금 계산서 51번이다 이거예요. 네. 자, 51번. 51번. 그러면 매출처럼 그냥 과세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매입이라고 이게 보여요. 우리가 그동안 11번을 입력했을 때는 여기가 빨강색 매출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51번을 입력하면 빨강색이 아니라 파랑색으로 매입이라고 보여요. 자, 이제 품명 스커트 수량 200 단가 4만원. 네, 이렇게 되죠. 코드 공급자 근데 자, 이제 여기 이제 거래처가 없어요. 여기 곰곰이로 검색을 하면 당연히 없겠죠.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거래처가 없구나 하고 여러분이 전체 메뉴 가가지고 여기 거래처 등록에 가서 등록을 하고 와도 된다 그랬죠. 네,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직접 등록하는 방법, 그걸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코드란에 커서를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키보드에 숫자 키패드 오른쪽에 플러스 단추 있습니다. 요 플러스 툭 칩니다. 그러면 코드가 임시 코드로 00000 하고 만들어져요. 일단 임시로 입력이 돼요. 그러면 거래처 명을 여기다 이제 넣어줘요.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곰곰이, 그리고 엔터를 쳐보면 팝업창이 하나 나옵니다. 예, 팝업창 하나 나왔죠? 이때 거래처 코드를 새로 입력해 줍니다. 4001번으로 등록하라고 그랬죠. 4001 하고 엔터 쳐줘요. 그러면 거래처 명으로 내려왔는데, 거래처 명만 등록할 때는 이걸로 끝나는데, 거래처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세금계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뭘 눌러야 될까요? 수정. 그렇습니다. 수정을 누르면 창이 좀 커진 창이 나와요.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자, 4번 사업자 번호 클릭하시고 12081 35097. 뭐가 틀렸나 봐요. 12081 35097 네, 맞죠? 네, 주민번호 없죠? 사업자 번호 엔터, 대표자 성명 거기다 입력하면 돼요. 네, 이아람. 예? 잘못했어요? 여기다 거래처 코드를 다시 넣어. 이미 등록이 되고 다른 이거는 거래처 등록이 가지고 고쳐야 전체 등록 거래처 등록 공범이고 뭐죠? 여기다 네. 네. 아니 플러스를 여기 코드에다 넣고 이미 등록했으면 검색하면 나오지. 거기다 코드를 넣어야지. 아니 지금 넣어야지. 나는 거기다 400 엔터. 그 다음에 수정. 예, 근데 나머지 사람 쭉 넣으세요. 자, 이게 좀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시면 거래처 등록에 가서 그냥 하면 오면 돼요. 자, 그러나 뭐 이거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자, 업태가 도소매, 의류,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어디 있나요? 이메일 주소까지 여기죠. GOM. 선택해 주세요에서 빌 3654.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등록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4001번으로 바뀌었고요. 네, 곰곰이가 나타났고, 지금 이 동작을 제대로 잘 따라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책 뒤에 수행 내용이라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 동작이 책에 설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한번 혼자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귀찮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메뉴에 거래처 등록 여기 와서 차분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보시고 잘못 등록됐으면 언제나 체크하시고 삭제, 위에 삭제 있습니다. 예, 지워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연습으로 하나 거래처 등록을 해봤어요. 지우고 싶어. 앞에 체크하고 위에 있는 삭제, 거래처 등록에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세금 1번 해야 되겠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자, 분계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현금 분계하면 되겠네요. 1번. 자, 그러시면은 출금전표로서 우리가 그동안 매출에서는 현금 분계하면 차변의 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에서는 현금 분계하면 대변의 현금입니다. 대변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출금전표라고 그러죠. 구분이 출금으로 떨어져 있고요. 자, 이 세금은 부가세의 수금이 아니라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개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증가,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유동자산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그리고 상품 이 스커트는 이제 매입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 아니라 차변의 상품 수익 발생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자산 증가. 그쵸? 자산 증가.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부가세 대급금 뭐라고요? 자산 증가. 예. 자산 증가. 부가세 대급금도 자산. 상품도 자산. 두 개가 다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대변은 현금. 자산 감소.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요거는 자산 감소이고 요 두 개는 자산 증가. 그래서 이 거래는 전부 다 재무상태표로 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가는 내용이 하나도 없죠? 예,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거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입을 처음 입력해 봤어요.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거 80만 원 있는 거래.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서류에 반영이 됐느냐?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서류 조회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서 자, 이것도 세금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밑에 매입란이 있습니다. 매입란에 전자란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매입란, 전자란.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아래쪽이 매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날짜가 이미 입력되신 분은 위에 조회 단추만 누르시고 아니요 하면은 그동안 매입란이 다 비어 있었는데 이제 매입란이 이제 여기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 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는 곳에 일반 매입 10번에 들어가 있어요. 아, 51번 매입은 10번 또는 11번에 들어가겠구나.
일반 매입은 10번에,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에 들어갈 겁니다.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거든 없는 거든 10번에 다 들어가요. 예. 받을 수 없는 거는 따로 밑에서 빼줍니다. 이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예. 그러니까 아직 지금 54번 유형은 우리가 입력을 안 해봤는데 이제 나중에 입력을 하겠죠. 하면은 54번도 세금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수치분으로 여기에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는데 동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에게도 여기에도 기록이 돼요.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은 16번을 빼주게 돼 있어요. 15 빼기 16. 매입세액을 빼줘.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양식이 그렇게 돼 있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세 여기 매출에서는 11번 매출과 13번 매출은 여기 과표에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번 카드 과세는 3번에 간다는 걸 알았다면 앞으로 이제 매입세액에서 10번, 11번, 그 다음에 여기 16번에 가는 거,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에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뭐가 그 자리에 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 우리가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딱 표시해 놓으시고 수행 2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백업 받아가지고 가면은 그게 더 귀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USB가 다 있으면은 지금까지 한 것을 백업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PC에다가 오늘 여기까지 입력한 것을 그대로 복원해가지고 이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USB 다 없죠? 예,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